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강사 허연정입니다. 네, 여러분 새해 구정 잘 맞이하고 오셨나요? 한 주 쉬니까 내 마음이 축 처지고 내 마음이 저 멀리 가 있진 않으셨나요? 안 그러셨나 봐요. 저는 그랬어요. 설 연휴가 지나고 나니까 제 마음이 저 끝으로 푹 꺼지는 게 파트너들도 함께 푹 꺼지고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만남이 없고 약속이 없어도 꼭 시스템이 있는 곳에 가서 내가 그 시간을 채우리라 라는 다짐을 했던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비움과 채움으로 건강 지키기입니다. 저는 불규칙한 식생활로 개선하기 위해서 비움을 실천했고요. 그리고 부족해진 영양을 채움으로 인해서 건강이 호전됨을 느끼면서 이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 건강하셨나요? 건강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유산화를 만나고 나서 내 몸이 건강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환절기마다 찾아오는 감기, 그리고 밤마다 붓는 다리, 부음으로 인한 종아리 근육 경련, 진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복부 팽만과 시원하게 배변 활동이 되지 않는 저의 모습은 절대 건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늘 찾아오는 일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원래 전 직장이 S사 테마파크에서 서비스업을 했습니다. 식음부서에서 일을 했는데요. 식음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빠르게 점심 식사를 해야 됐고 저녁 식사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점심 영업을 해야 됐고 저녁 영업을 하고, 그리고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면 배가 고프겠죠. 그래서 저는 퇴근 후에 같이 일하는 분들과 함께 야식으로, 그러면서 간단한 반주였을까요? 하면서 즐거운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활들, 장시간의 근무 시간과 불규칙한 식생활이 15년 동안 이어졌다고 하면 제 몸은 건강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하지만 전 그게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환절기이니까, 밖에서 일하다 보니까 기온차가 있으니까 그냥 생기는 감기, 그리고 서서 일하니까 다리 종아리는 부을 수도 있고 당연히 근육균열이 일어날 수 있지. 그리고 변비라는 것 또한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변비로 일상을 겪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건강하지 못해서 생기는 질병인데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거는 일상이라고 생각하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 두 아이를 낳게 됩니다. 연년생을 낳았어요. 남자아이만 둘을 낳았습니다. 연년생으로. 연년생으로 아이를 낳다 보니까 임신하면서 저에게도 두 번째 건강의 적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를 임신 중에는 저는 막달까지 직장 생활을 이어나갔고요. 그런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불규칙한 식사를 했겠죠. 그리고 바쁜 연휴가 오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둘째를 임신하면서 저는 돌발성 난청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없던 알러지들이 식품의 알러지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먹어도 잘만 먹었던 고등어 생선을 먹으면 알러지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잘 먹었던 베리류를 먹기 시작하면 알러지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찾아갔지만 임신 중이다 보니까 아무 약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돌발성 난청에는 고함량의 비타민 함량의 주사를 맞으라고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가서 고함량의 비타민 주사를 맞아서 그 증상을 완화시켜 보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식품 알러지는 임신 중에도 먹을 수 있는 약이 있다고 해서 처방을 받았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돼서요. 예. 근데 요즘에는 감기여도 임산부가 힘들다고 하면 아이에게 괜찮은 임산부여도 먹을 수 있는 약을 처방해 주시잖아요. 근데 저의 불씨는 예, 약을 먹지 않고 그냥 미련하게 온몸을 긁으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면서 둘째를 출산하고 나니까요, 비염이 생기고 비염으로 인한 만선 두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타이네룰이라는 약을 항상 옆에 끼고 달달이 생리통하듯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것 또한도 건강의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힘들어서 너무 임신 중에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찾아오는 거겠지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 지인으로부터 유산화를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건강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영양제를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유산화를 만나고 영양에 대해서 배우고 듣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생긴 것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불규칙한 식생활로 인해서 균형 잡힌 식사가 되지 않았고 불규칙한 식사로 인해서 그리고 영양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신진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신진대사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냥 신진대사 하면 막연하게 몸의 기능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신진대사라 하면요, 영어로 뭐라 그래요? 메타볼리즘. 예. 처음 하셨죠? 예,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신진대사가 영어로 메타볼리즘입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어떤 신제품이 나왔죠? 네, 메타볼리즘을 먹으면 신진대사가 원활해진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액티브 어드밴스 프로그램 다이어트 챌린지에 메타볼리즘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 많이 구매하셔서, 예. 신진대사를 높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신진대사라 함은 생물체가 몸 밖으로부터 섭취한 영양물질을 몸 안에서 분해하고 합성하여 생체 성분이나 생명활동에 쓰이는 물질이나 에너지를 생성하고 필요하지 않은 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 결국엔 질 좋은 제품을 잘 먹고 잘 섭취하여서 잘 쉬고 에너지가 생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불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 쓰고 배출이 잘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진대사, 그러면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장기별로 제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음식물이 저희 입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입에서는요, 아밀라아제라는 침을 소화효소를 분비해서 탄수화물을 소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간에서는요, 소화효소 분비와 분해를 하고, 그리고 해독과 살균작용, 그리고 영양물질들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마다 재활용하는 기능을 탁월함에 있습니다. 췌장은요, 인체 내의 포도당 균형을 조절하고 인슐린, 글루카곤과 같은 혈당 조절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폐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체하면서 전신에 산소를 공급해준다고 합니다. 위는 펩티다제라는 소화효소를 분비해서 단백질을 분해하고 흡수시키고, 십이지장은 라피아제라는 소화효소를 분비하여 지방 분해 및 흡수를 돕는다고 합니다. 소장은 미네랄 비타민들을 흡수하고 분해된 모든 영양소를 흡수하는 대사 과정을 한다고 합니다. 대장은 수분을 재흡수하여 불필요한 장내 세균 부산물들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상선, 신진대사의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갑상선이. 그래서 체온 조절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티록신 호르몬을 분비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몸속에 장기들이 이렇게 신진대사를 이런 식으로
관여하고 있는데요. 이런 장기들은요, 그냥 혼자 이렇게 제각기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서로가 협력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 소장에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흡수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소장에서 비타민, 미네랄이 흡수돼서 거기서 수용성 비타민은요, 그 소장에 융털 아시죠? 융털이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있잖아요. 그 꾸불꾸불한 것 안에 보면 모세혈관이 있고요. 암죽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세혈관을 통해서 수용성 비타민이 흡수가 돼서 간과 소장을 연결해주는 간문맥이라는 곳으로 통해서 간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또 지방과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요, 암죽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모든 장기들은 각자의 기능을 갖고 있지만 서로 협력하여서 우리 몸속에 에너지를 만들고 한다고 합니다. 신진대사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소화효소를 분비하고 그리고 모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역할들을 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들을 신진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장기는 개별적인 임무를 수행하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 신호를 보내고 교류미 협력을 하여 이 모든 활동은 오로지 대사를 위한 것입니다. 또 신진대사에 호르몬이 관여하고 신진대사는 생명을 연장하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 중에 하나의 실수의 연주가 나타나면 연주를 망치듯이 우리 몸도 대사근의 하나가 망가지게 되면 몸 전체를 망가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질병이 뭐가 있을까요? 그쵸. 여러분들 신진대사가 되지 않으면 대사증후군이 온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복부 비만, 스트레스 또는 아까처럼 호르몬의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소화효소가 제대로 분비되지 않는다고 할 때 대사증후군이라는 질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피부질환, 변비, 고혈압, 당뇨병, 아까 제가 걸렸던 질병들과 겹쳐지는 부분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아는 질병의 90%는 대사 문제로 발생합니다. 이는 곧 대사 문제만 해결된다면 90%의 질병을 바로 잡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야지만 내 몸이 건강해진다라는 것을 알고 저는 이제 부족한 영양을 채우고 그리고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비움을 통해서 건강이 호전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표냐면요. 여러분들 그 다이어트 챌린지 어드밴스나 베이직 프로그램을 구매하시면요. 예쁜 박스 안에 제품들과 하나의 책자가 나옵니다. 봤습니다. 예. 그 책자 안에 보면은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책자의 이름이 Love Your Body 라고 적혀 있죠. 다들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읽어보셨나 봐요. 완독해보셨나요? 해보신 분들보다 안 해보신 분들이 많네요. 예. 꼭 그 책자를 해독하시기 전에, 비움하시기 전에 꼭 완독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 책자 안에는요, 식생활 개선 방법, 그리고 내 식생활이 어떻게 체크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활동량은 얼마만큼 되는지 체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비움과 체움을 통해서 어떤 식생활을 가져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기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쁜 몸매 그리고 건강한 몸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식사표보다 훨씬 더 많은 뉴트리미를 섭취했고요. 그리고 더 많은 제품을 섭취해서
건강에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호전이 되었던 제품 몇 가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뉴트리밀 액티브 유트리밀입니다. 네, 그쵸. 유트리밀 액티브입니다. 네. 떨려서요. 네. 네. 바뀌어도 어때요? 유트리밀이잖아요. 그쵸? 예, 유트리밀에는 15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234칼로리에서 240칼로리가 풍부하게 칼로리로 채워져 있어서 그 어느 것보다도 배고픔을 덜 느끼고 풍부한 영양소로 완벽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결합 조직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20g이 함유되어 있고요. 그리고 식이섬유 프락토올리고당과 이눌린을 함유하고 있는 9g의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유트리밀을 드시면 굉장히 달달하는 느낌을 드실 거예요. 이렇게 달게 되면 좀 내 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시게 될 텐데요. 걱정 없이 GI 지수가 낮은, 당이 낮은 제품으로 건강하게 섭취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FOS 액티브입니다. FOS 액티브는 식이섬유인데요. 프락토올리고당과 파이토케미칼이 풍부하게 과일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해 주는데 좋은 장 건강 제품입니다. 프락토올리고당이 5g이 함유되어 있고요. 장내 유익균 증식 및 배변 활동에 원활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2g의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이 프락토올리고당이라는 것 또한 프리바이오틱이라고 해가지고요. 유산균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장내 환경 개선에 도움을 크게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브티 믹스입니다. 자연유래 허브 성분 페퍼민트, 생강, 계피, 민들레 뿌리, 감초 뿌리가 함유되어 있어서요.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으며 페퍼민트가 들어가 있어서 항상 섭취 후에 상쾌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허브티 믹스는 자연적으로 소화 과정을 돕고 있어서 식후에 기호에 따라서 따뜻하게 또는 차갑게 드시면 우리 몸속에 필요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개별 포장으로 되어 있어서요. 들고 다니기가 편해서 상시 내가 수분이 필요할 때 섭취할 수 있고 카페인 프리 그리고 무설탕 첨가로 인해서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액티브 미네랄 드링크 믹스입니다. 좀 더 빠르게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드링크입니다.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등이 이상적으로 배합되어 있어서 건강한 수분 밸런스를 유지해 줄 수 있습니다. 개별 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운동하실 때 들고 나가셔서 운동 후에 땀을 많이 흘리시고 이온 음료를 드시기 대신에 이 액티브 미네랄 드링크를 드시게 되면 좀 더 빠르게 수분 섭취가 가능하시고 그리고 좀 더 건강하게 미네랄 섭취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카페인 프리, 인공향, 인공색소가 무첨가되어서 건강하게 아이들이 운동 후에 이온 음료를 포카리 스웨트나 뭐 이런 이온 음료를 주기 전에는 거기보다 액티브 미네랄 드링크를 드리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헬스팩입니다.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로 부성분으로는 7가지 다양한 식물 성분으로 현대인들에게 쉽고 간편하게 한 포로 섭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식습관에 불규칙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부족한 영양을 이 한 포로 채움으로 인해서 건강한 라이프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알로엔즈입니다. 알로엔즈는 피부 건강, 장 건강,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알로엔즈 요즘 많이 중점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부분이 면역력 증진입니다.
알로에베라 잎 중 겔 부분을 주성분으로 한 총 다당체가 100mg이 들어있어서 섭취할 수 있는데요. 이 총 다당체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준다라고 합니다. 또한 에브리데이에서 나와 있는 면역력 NK 세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NK 세포 아시죠? 예, 암 세포를 죽이는 킬러 세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질 좋은 NK 세포가 우리 몸속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알로엔즈가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하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의 소화를 돕는 소화효소가 부성분으로 들어있어서요. 원래 소화효소라는 것이 분비가 잘 되어야지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 소화효소가 기능이 약해져서 잘 나오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꼭 알로엔즈로 부족한 소화효소를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메가입니다.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꼭 외부로부터 음식으로 꼭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혈중 중성 지질 개선과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은 뇌와 신경 조직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한 눈에도 도움이 되고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성분으로는 지방산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천연 토코페놀이 함유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린내가 나서 오메가3를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산화 제품을 드시면 충분히 쉽게 섭취가 가능하십니다. 상큼한 레몬 오일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프로바이오틱입니다. 리더님들은 유산균을 고르는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나요? 예전처럼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되라고 유산균을 섭취하고 고르고 계신가요? 예, 요즘은 다들 똑똑해지셔서요.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한 유산균을 고르지 않고요. 좀 더 이런 균주가 우리 몸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고르시면 됩니다. 유산화의 프로바이오틱은 150년 전통의 유산균을 중주국인 덴마크 크리스찬 한센사에서 나오는 유산균을 사용하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몸속에서 어떤 균주가 어떤 영양으로 우리 몸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논문의 결과가 많이 발표되고 있는 비피도 박테리움 아밀라이스 BB12은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LGG라는 두 균주만 사용해서 50대 50의 비율로 우리 몸속에 제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원료로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이눌린이 함유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프로바이오틱, 프리바이오틱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프리바이오틱도 같이 먹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저희 유산화 제품에는 프로바이오틱 안에 프리바이오틱도 같이 들어있어서 한꺼번에 섭취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하이버지 플러스입니다. 하이버지 플러스도 식이섬유인데요. 아까 FOS는 프락토 올리고당이지만 하이버지 플러스의 원재료는 차전자피입니다. 차전자피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서 혈중의 콜레스테롤을 개선해주고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부성분으로는 프리바이오틱스 이눌린이 함유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루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하고 있는 적정 섭취량이 24g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한 번에 아침 저녁으로 드시면 하루에 필요한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헤파실입니다. 간 건강을 위해서는 꼭 헤파실을 드셔야 되는데요. 간이 아까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죠. 침묵의 장기라기도 하고요. 간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쉬지 않고 일하는 간을 위해서 우리는 헤파실을 꼭 섭취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평소 지치고 피곤한 간에 활력을 제공해주는 미크시스 추출물이 130mg 함유되어 있고요. 브로콜리 추출물, 녹차 추출물, 시망 추출물과 같은 다양한 식물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연구 개발로 탄생한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가 접목되어 있어서 굉장히 우리 몸속에서 좀 더 빠르게 효과가 좋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후라바노 C600입니다.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주는 강력한 항산화제 제품으로서요. 비타민 C와 포도씨 추출물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도록 뉴트리션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라는 이용한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포도씨 추출물과 포도씨가 한 개의 정제로 되어 있어서 쉽게 한 번에 드실 수 있습니다. 포도씨 추출물과 아세로라 추출물이 부성분으로 함유되어 있어서요. 포도씨 추출물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그리고 항염 효과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관지가 약하신 분들은요. 이 후라바놀 C600을 그냥 삼키지 마시고 빨아 드시면요. 좀 더 빠른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포도씨 추출물을 포도씨를 씹으면 어떤 맛이 나죠? 네, 이것 또한 빨게 되면요. 굉장히 떫은 맛이 납니다. 하지만 그 떫은 만큼 효과는 굉장히 빠르게 나타납니다. 제가 목이 부어서 있을 때 이 후라바놀 C600을 빨고 수시로 빠니까요. 그 목의 통증이 2시간 정도 완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코키논 상공입니다. 이것 또한 황산화 제품인데요. 심장 근육에 도움이 돼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부성분으로는 두나리엘라 추출물에서 유래된 베타카로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코키논 상공은 큐엔자임 Q10으로서요. 큐엔자임 Q10도 우리 몸속에 노화가 시작되면서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꼭 큐엔자임 Q10을 섭취해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제품들을 먹고 있잖아요. 비움과 체험을 통해서. 근데 저는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제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더 섭취하고 있냐면요. 마그네 칼드를 한 정씩 더 먹고 있고요. 그리고 글루코사민, 그리고 비전엑스 이렇게 더 섭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책에서 안내하는 권장량보다 저는 좀 더 섭취를 합니다. 왜냐? 사람들이 살아온 환경이 전부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체내의 환경도 다 다르다고 합니다. 체내의 환경이 다르다 보면 나에게 부족한 영양소도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빠르게 피곤하고 남들보다 회복력이 조금 늦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많은 권장량을 조금 더 높이셔서 드셔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처럼 식생활의 개선을 위해서 비움을 하고 그리고 부족한 영양을 채우면서 건강에 도움이 받았잖아요. 여러분들도 비움과 체움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자신들에게 선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